그래서 이런 게 아파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파텔이라는 건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엄청 옛날부터 그렇죠. 있었죠. 엄청 왜냐면 옛날부터 원룸만 있는 오피스텔도 있지만 네. 이렇게 방 두세 개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건 너무 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왜 갑자기 난리인가요? 난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오피스텔은 사지 마라 막 이런 거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네. 예.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대체적인 거죠. 네, 아파트가 너무 오르고 아파트에 네. 각종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그 한쪽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수요와 네. 공급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급의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수요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네. 일단은 이게 왜 난리냐면 네.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깨알같이 임당건설 아이, 뭐야? 이런 포인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귀엽게 이거.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주체는 네. 건설사죠. 네, 그죠? 그렇죠. 건설사고 이런 것들을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분양받는 분양자들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과 수요자인 분양자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첫 번째로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네. 건설사가 이렇게 뭐 아파트라든지 생수기라든지 이렇게 지어서 분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네.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목표는 이익이죠. 그죠? 그쵸, 그쵸. 이익이 나야 되는데 네. 그럼 이익이 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요겁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네. 수요자에게 판매를 하는데 네. 이때 이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건설 원가도 중요하고 분양가라는 부분이 네.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각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러면은 현재 이제 건설사의 상황이 어떻냐면 네. 예, 건설 원가입니다. 건설 원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일단 땅, 들어가는 그렇죠. 땅. 그리고 네. 뭐가 있을까요? 재료비, 인건비. 그렇죠. 재료비, 인건비. 그렇게 크게 보면 세 개 네네네.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기타 네네. 뭐 판관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지만 MGM. MGM 너무 들어간 거 아니야? 하여튼 뽑지.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네네네. 근데 크게 보면 이거죠. 그죠? 지을 땅, 그리고 네, 자재, 그리고 사람. 그죠, 그죠. 네. 아파트를 지을 사람, 그죠? 맞죠? 근데 이 각각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땅값 같은 경우에 10년 9개월 동안 연속해서 상승을 했대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뛰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평균값이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가가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철근이 오르고 있죠. 네, 한 달 만에 17%가 상승했대요. 엄청 올랐죠. 네, 요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풀리면서 오르는 것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이 네. 꼬여가지고서는 네.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재값도 오르고 있다. 네. 그 상황에 이제 인건비도 이제 네. 어느 정도 많이 올랐죠. 이게 인건비도 올랐죠. 차이가 네. 한 2, 3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커요. 그쵸. 엄청 많이 엄청나게 커요. 올랐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제 주변에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물어봤는데 네. 이 목재 가격이 지금은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한참 때 어땠냐면 기존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뭐 이제 목재도 급을 나누더라고요. A급, B급, C급 이렇게. 네. 근데 A급 목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듯해요. 이게 10,000원에 팔던 거를 네. 이제 A급 목재는 아예 없고 네. C급 목재만 있는데 네. C급 목재는 생긴 게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 C급 목재를 잘라서 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일자로 만드는 거죠. 네, 네.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작업에서 뭐가 들어가냐? 목수의 인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네, 자재값도 올랐는데 이게 근데 16,000원이래요. 네, 네. 기존에 이제 A급이 10,000원이었는데 네. 그럼 여기 인건비도 추가되면서 생각보다 이 건설 원가가 엄청나게 뛰게 되는 네, 네.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맞아요. 철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 이거 철근 네. 가격 오른 것 때문에 저 그 역삼동에 뭐 짓는 거 있거든요. 네. 그 공사 견적서대로 돈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건설 네. 공사 멈춘 데 되게 많아요. 네. 네, 진짜로. 요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왜 체감이 안 되니까. 그 대출 더 받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게 네.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네.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올랐다. 건설 원가의 원가 상승. 그죠? 건설 네. 원가가 상승을 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아, 그쵸. 오른 만큼 네.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요게 나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네. 내가 이걸 비싸게 팔고 싶은데 네. 이게 비싸게 팔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건설 원가는 높아졌는데 네. 비싸게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건 결국 수익의 감소를 네. 뜻하는 거죠. 네, 그쵸.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그렇죠. 감소하는 건설사 거죠. 입장에서는 네.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공급자, 그죠? 모든 건설사는 아닌데 네.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아파트는 주택법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상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게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생수기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이게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는 분상제의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네. 그럼 내가 비싸게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와도 더 그렇죠. 비싸게 내가 팔 수가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만 주면. 그렇죠. 근데 그래- 지금 시장 상황이 받아주는 상황. 받아주는 상황인 거죠. 그걸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분상제가 아. 얼마나 크냐면 이제, 네. 이제 원베일리, 네. 반포, 네네.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25평 기준으로 주변 시세는 한 25억 정도 하는데 네. 분양을 10억 정도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냐? 네. 당첨만 되면 10억인 거예요. 그냥 10억이죠. 그렇죠. 당첨만 되면 10억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원베일리 뭐 15억 하니까 되게 비싸 보이지만 네. 외곽 쪽으로 나가면 네.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은데 동탄 쪽에도 최근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당첨만 받으면 한 5억, 6억 차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건설 원가도 오르는데 네. 이게 가능하면 그쵸. 네, 가능하면 원베일리가 15억인데 속초가 15억이요. 그렇죠.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게 받아만 주면 네. 괜찮은데? 그죠.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공급이 이제 일부 공급사들이 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네. 이 규제 지역에서 높은 가격을 받기 그렇죠. 위해. 네. 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네. 보는 관점에서는 공급자 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시장 그런 것 논리에 같다. 따라서. 네. 그런 것 같다 네. 정도로. 네. 네. 그리고 수요자의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청약이 안 돼요. 그죠. 가점제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약간 K-팝 스타인데 네. K-팝 스타를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내 경쟁자들이 다 막 SM 출신, JYP 출신, 네. 뭐 YG 출신. 아마추어인 줄 네, 알았는데. 나는 그 동네 코인 노래방 출신. 네.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본선 진출이 안 돼. 네. 이거 청약 내가 한다고 해도 경쟁률이 너무 높고 네. 분양 물량도 너무 적은데 다른 사람들 가점이 너무 높아요. 네. 근데 아파트로 오니까 이걸 본선 진출을 뺑뺑이로 안 돼. 이게 네, 뺑뺑이로 실력제가 아니라. 그렇죠. 실력제가 아니라 뺑뺑이야. 뺑뺑이다. 네. 이제 본선 진출자를 뽑는데 네. SM 출신이건 JYP 네. 출신이건 뭐 동네 코인 노래방 출신이건 무조건 뺑뺑이로 돌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탑 10을. 네, 나도 되겠는데? 네, 약간 되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넣어봐야겠다. 근데 여기에 청약 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주택법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규제들이 없는 거죠. 네. 대출도 더 그렇죠. 편하게 되고. 네, 밑에 여기 중도금 네. 대출이 안 돼요. 낮은 LTV. 근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상업용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이 잘 나오죠. 네. 그런 목적이 있고 네. 또 상황이 있고 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세금이 굉장히 과다하잖아요. 네네네. 과다하다고 하면 안 되고 좀 높은 편입니다. 네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2주택 같은 경우에 8%고 규제 지역 기준으로 3주택 같은 경우에 12%. 네. 근데 오피스텔이나 생숙은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4.6%.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렇죠. 아파트가 1.1이고 네, 맞아요. 아파트 1.1, 아파트 1%잖아요. 금액이랑 면적 따라 다른데 네. 1%에서 3% 정도. 그러니까요. 아파트가 1%에서 3%인데 저거는 오피스텔인데 네, 그렇죠. 깔고 앉은 땅도 맞아요. 적고 땅도 적고 서비스 면적도 없고 그런데 취득세까지 4.4%대야. 그렇죠. 4배야. 4.6%.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하느니 아파트 하지라는 그렇죠. 마음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이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4.6%가 옛날에는 네. 4.6% 내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사니 네. 했는데 이게 약간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4.6%가 해자처럼 보이는 네. 효과가 있죠. 약간 네. 이거 보면서 제가 약간 그 생각 들었어요. 어떤 생각? 이게 나쁜 남자가 매력 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왜요? 못 해주다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못 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 원래 착한 남자는 그렇잖아요. 막 잘해주다가 네. 한 번 못하면은 되게 정 떨어지는데 네네네. 되게 못해주다가 츤데렌처럼 뭐 하나 쭉 네. 던져주면은 뭔가 네. 그런 것처럼 4.6%가 네. 옛날에는 되게 높아 보였는데 네네. 지금은 완전 해자네. 약간 이런 그죠, 식으로 그죠.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유세도 재산세나 종부세 압박이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이나 생숙은 약간 이런 면에서 조금은 네. 자유롭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높은 양도세, 다주택 보유 시 중과세 압박이 있고 최고 세율이 82.5%. 네, 그 지방세까지 합치면은 네. 75%에 10% 더 해야 되니까 네. 82.5%인데 이런 데서 조금 네. 이득이 있는 거죠. 지금 양도세 최고 세율이 82.5%면은 10억 이상 구간이 네. 45%인데 네. 거기에 중과세 최고 세율이 30%거든요. 네. 그러면 75%에다가 지방세가 더해져요. 10%. 10%. 그러면은 7.5가 더해지면은 네. 82.5%. 그러면은 한
10억 차익 난 걸 팔면 네.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 한 7억 5천 정도 돼요. 네. 그러면 한 2억 정도 남네요. 네, 한 2억 얼마 정도 남죠. 그러니까 이거 네. 아파트 가격 오른 거 그렇죠. 종부세 내고 그렇죠. 양도세 내면 사실 안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사실상 안 올랐다. 아, 예, 되게 팔기가 애매하다. 네네네. 예, 이렇게 내기에는 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생수기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조금 네. 규제가 적다라는 네네. 부분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네, 이 롯데캐슬 쪽에서 정리를 해줬던데요. 네. 생활용 숙박시설이랑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인데 비교를 해보면 법적인 용도는 여기 숙박시설, 그리고 여기는 업무시설, 그리고 주택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긴 주택법에 영향을 받죠. 근데 이쪽은 주택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거고 네.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요. 네. 네, 여기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그죠? 전매 제한도 없는 경우가 많네요. 네. 그러면 청약을 받자마자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일정 기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죠? 근데 공동주택은 팔 수가 없다. 발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취득세율도 4.6%. 발코니 확정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런 이 법적인 그게 어머. 있어요. 네. 그리고 취득세율도 이쪽은 조금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마이너스인 요소가 있는데 네네. 이쪽은 통과를 해서 4.6%. 그리고 재산세도 조금 이점이 있고 네. 종합부동산세도 조금 이점이 있고 네. 양도세 부분도 이점이 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하. 수요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아파트를 찾던 사람들이 수요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네.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괜찮은데? 수요 입장에서도 괜찮은데? 네. 하다 보니까 서로 딱 맞은 거구나. 딱 맞았지. 아다리가 맞았어. 상황이 아다리가 맞네. 아다리가 맞았어. 아다리가 맞아서 네. 가야겠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분양도 많아지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죠. 이 매칭을 만들어준 상황인 만들어줬죠. 거네요. 네, 기가 막히게 이쪽으로 네. 이렇게 딱 갈 수 있게 아. 만들어줬고 이게 또 네. 이런 공급자라든지 아니면 수요자들은 이런 틈새들을 맞아, 기가 맞아. 막히게 포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원래는 예전에는 그렇죠. 아니 이 돈이면 이 갭이면 그렇죠. 이 갭이면 아파트를 하지 않은 생각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오피스텔 왜 보니? 그러니까 약간 이랬는데 근데 네. 지금은 다시 이제 오피스텔들을 쭉 보잖아요. 그렇죠. 가격대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어머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괜찮은데? 네. 그리고 막상 이제 이거 뭐 이제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오피스텔에 네. 실제로 가보면 네. 이거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완벽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충분히 아파트 대체제로 될 수가 있구나. 살 수 있다. 네, 이게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네.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거의 조장하시는 것 같아요. 조장 아닙니다. 조장 아닙니다. 여러분 조장 아니고 관계자 아니에요? 아니. 현대 자동차 저는 출신이 뭐- 아니고 현대 건설 출신 아니에요? 전 뭐 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뭐 받은 게 없어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여러분 거의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파트 얘기가 계속 들리고 네. 생숙 얘기가 계속 들리는 그러니까. 거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지금 명확하게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그렇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의 대체제가 아닌 네. 예를 들면은 원룸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오피스텔들은 네. 상대적으로 여전히 수익률 보고 움직이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금리 충격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라서 제가 여기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에까지만. 아파트까지만. 네. 네. 그쪽까지 가면은 이제 너무 이제 딥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거는 오늘 얘기 범위에 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오늘은 그거까지. 생수과 네. 아파트에 대해서. 네. 네.